금값이 오르고 내리고 은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첫 번째가 바로 금리예요. 연준에서 금리를 발표할 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의 특성이 뭐예요?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요, 미 연준에서 금리를 갖다가 13번, 14번 연속으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에 금값이 50%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네. 금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을 일반 소비자들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표를 보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스마트폰 보면 이게 메모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딱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한 가지가 아니니까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는 게 좋겠구나 라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메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값이 오르고 내리고 은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금리예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연준에서 금리를 발표할 때, 일본에서 금리를 발표할 때 현 상황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대비예요?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인 룰을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50대 이상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용어를 최대한으로 좀 줄일 거예요.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막 경제 용어를 막 섞어가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영어를 섞어가면서 얘기할 때는 듣는 분들은 약간 감은 알지만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금리인데, 금리가 오른다는 개념은요,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금값이 오른다. 요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왜 그러지? 자, 보세요. 내가 금을 사러 가요. 근데 금의 특성이 뭐예요? 이자가 없어요. 그냥 보관만 잘하면 돼요.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몇이야? 금리 올랐다며? 그래? 그러면 은행에 저금을 해두면은 이자를 많이 받겠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은행에 가서 금 좀 살까? 한 1억 원어치를 사고 싶은데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이런 얘기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 내가 신용으로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자. 갔어요. 근데 대출 이자가 높아. 그게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빌려가지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좀 다음에 하자, 요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돈 좀 빌리러 갔어. 대출을 받으러 갔어. 근데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주저하는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으로 좀 돈이 많이 쏠리니까 금값이 좀 내려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리가 낮으면은 돈을 푸니까 이 돈 가지고 금을 사자,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갖고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한 70% 정도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요, 미 연준에서 그때 당시에 금리를 갖다가 13번, 14번 연속으로 올렸어요. 중간에 이제 동기열도 좀 있었긴 했는데 연속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에 금값이 50% 올랐어요. 이건 예외인 수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그때 세계의 모든 정부에서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국민들한테 막 줬어요, 돈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제되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나라에서 안 되겠다, 돈을 풀어서라도 국민들의 생활공을 지켜야겠다 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돈을 풀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돈이 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금값이 내리는 요인 중에 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왜? 이번에 케빈 워시라고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이번에 선임이 됐죠. 6월 16일 날 금리 동결을 한 사람이 바로 케빈 워시, 새롭게 선출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약간 강경파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그렇게 읽었어요. 야, 지금 전쟁도 나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니까 야,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야. 그게 선방영이 된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인상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상도 안 했는데 예측으로 금값이 떨어져요?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주식도 약간 충격파는 있었지만 그래도 굳건히 금하고 은보다는 계속 지켜서 하이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약간 단계를 조금만 높일게요. 여기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그 정도의 기조야.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발표할 때는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발표했어요. 동결. 그런데 뒷말을 하죠, 뒷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그 뒷말에 시장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뒷말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한다고 발표를 안 했는데 뒷말 때문에 아직 하지도 않은 정책에 미리 시장은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1월에 트럼프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생각을 얘기할 때는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듣기가 저건 개인적인 생각이구나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면요, 그것을 임명해 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계속 동결적으로 좀 간 후에 연말 정도에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높이다 그랬죠? 한 단계 높이면요, 금리는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금리로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명목금리라 그래요.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게 뭐냐면은 실질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진짜 시장에서 나오는 금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목금리. 우리가 발표하는,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가의 금리, 이렇게 기준금리를 발표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오르면요, 모든 게 올라요. 왜냐하면 모든 게 석유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결을 시켰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지? 그러면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질금리, 시장금리예요.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금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금리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높여가겠어요, 이제. 1단계, 2단계. 어렵지 않죠? 3단계까지 가면 요 금리는 끝이에요. 자, 3단계는 뭐냐면, 요즘에 우리 소비자분들도, 우리 고객들도 오면 저랑 상담하면요, 진짜 유식하세요.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CPI라고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와서 이번에 CPI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PI까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알 필요가 뭐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라고 하면 돼요. 이 소비자 물가 CPI는요, 시장 바구니 물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시장을 가서 거기에 있는 뭐 채소, 기호품, 먹을 거, 공산품 이런 걸 샀을 때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소비자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호빵이 100원인데 이게 110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게 소비자 물가라는 거죠. 그런데 PCE라는 게 있어요. PCE. 영어적인 이 약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PCE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에다가 보험료, 연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예요. 한 달에 내가 소비하는 게 시장 바구니 플러스 보험도 내야 되고 뭐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해요? PCE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발표할 때마다 그래도 한번 보는 건 어떠신지. 제가 그랬잖아요. 자, 금리 발표 보셔야 돼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거기에다가 아까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요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번. 두 번째는 기준금리는 발표하는 금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요 실질금리 요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요 실질금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CPI. 이게 뭐예요? 장바구니 물가. 시장을 갔을 때 장바구니 물가를 CPI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거기에 플러스 뭐 연금, 보험, 자동차세 요런 것이 실질적으로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의 선택은 바로 PCE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알겠어. 용어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뭘 보면 돼? 금리는 기준 발표할 때마다 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올랐나 내렸나 보면 되고요. 사실 실질금리도 우리가 뭐 파악해서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이 3.75%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PCE가 얘를 넘으면 빨간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빨간불이 되면 어떤 뜻이야? PCE 퍼센테이지가 지금 3.3인가 그렇거든요. 사실 이번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PCE가 3.75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3.75를 넘지 않아서 3.3이라고 해서 동결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핸드폰에다가 PCE 물가 이렇게 한번 치시면요, 이 지수 나와요. 이게 기준금리보다 높으면은 조심을 해야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는 금리 발표할 때 금리 보시고요, 기준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를 봐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PCE 물가 지수가 기준금리보다 높으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PCE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PCE 물가가 떨어지면은 지금 상태가 좀 고요하고 좋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겠네. 금리 인하로 가겠구나. 그래도 상관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요 세 가지를 적어 놓고요. 금리는 요 세 가지만 알면 되겠네. 요걸 보시면서 틈나는 대로 핸드폰에다가 놓고서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보시면 나와요.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